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50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영상이 50개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운성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이러저러한 어떤 질문이라든가 어떤 건의할 내용들을 많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50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록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갈 겁니다. 이 교재를 끝까지 하는 것은 물론일 뿐더러 이 뒤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해설판이라든가 이런 어떤 설명들을 사주 풀이 같은 걸 넣어서 실제로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그런 식으로 나갈 거고요.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은 제가 교육하는 방법들을 익숙하시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좀더 늘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스며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기초를 흠뻑 적게 돼서 사주를 풀어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부터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 모체로부터 출생하는 것과 같이 만물이 만들어 세상의 이론으로 출발하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절대양이라고 하는 것은 절은 끊어져 있다가 이제 양이 생이라고 절태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음과 양이 서로 만나서 하나의 어떤 태아를 이루게 된다. 이제 출발점으로 어떤 음양이 만나다 보니 서로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절은 서로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는 않지요. 근데 태가 되면은 서로 모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태 다음에 양이지요. 이제 태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변화의 시작은 조그마한 어떤 변화의 씨앗에서부터 무럭무럭 자라 올라가서 더 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어떤 성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새싹 채소들처럼 좀 더 힘이 있고요. 의욕은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의욕은 가득 차 있고 힘은 있습니다만은 뭐라 그럴까 그 자체가 양이기 때문에 아직 뭐 굳이 얘기하면은 인간 사회의 삶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하고요. 힘을 모아야 될 때기는 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될 때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과정이 이제 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론으로 출발하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뱃속에서 양 기르고 자라났다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하나의 세상의 이론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생의 과정입니다. 개척과 전진, 창조와 발전을 위한 강한 의욕이 있으며 행동은 민첩하고 진취적이고 온건하며 순수하고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부터 벌써 개척하고 발전한 의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의욕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도 민첩하고 진취적이기도 하지요. 근데 차분합니다. 왜냐 이제 성장해서 올라가려 하기 때문에 내가 남과 다투기에는 아직도 힘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과정은 이제 순수하고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남과 다투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말을 합니다. 차분하고 뭐 말로 하자면은 뭐 착하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품은 온건하고 영민하며 성장하려는 희망과 의욕이 강하지만 지도자가 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니 보좌관으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의욕은 있고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의욕까지 있으면서 행동도 민첩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아직 왕성한 기세가 아닙니다. 좀 더 성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왕성에 크게 됐다라는 이런 걸 말하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한다. 때로는 뭐 2인자처럼 보좌관처럼 지내다가 때가 오게 될 경우에는 그 상황이 힘으로서 내가 뻗칠 수 있게 지금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공부를 하기도 하겠고 때로는 수행을 쌓기도 하겠고 이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성품이지만 무언가 미숙하며 온순하고 융화를 잘하며 언어 행동은 온화하고 타인과 투쟁하지 않으면서 모성애가 뛰어나다.
아무래도 낳는다라고 하는 게 날생자다 보니 낳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모체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뭐 가장 근본은 뭐 부모가 아이를 낳는다. 아버지의 정을 받고 부정모혈이라고 하지요. 아버지의 정을 받고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아이가 태어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낳는 것 자체는 어머니가 뱃속에서 담고 있는 것과 같이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남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애가 뛰어나다. 돌보려고 하고 또 성장하려고 보조하려고 하는 그런 기세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가 장생이면 선대가 발달하고 형충파 공망이 되면 손상을 입는다. 그래서 연지가 장생이다. 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벌써 진취적이고 개척적이고 의욕은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긍정의 상황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연은 선조를 나타내지요. 선조가 장생이면은 굳이 발달하였겠다. 선조가 뭐 좋은 집안이었겠다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여기에 형충공망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귀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흰옷을 입었는데 자꾸 뭐가 날라 들어와서 그 흰옷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라고 함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지가 장생이면 부모 형제가 발달하고 인덕이 있고 윗사람을 잘 모신다. 이게 이제 특히 월과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월지가 장생일 때는 아주 관계가 원활합니다. 잘 이루어지고 부모님과 관계도 원활하다. 이런 걸 나타내고요. 윗사람도 잘 모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지의 장생이면 나의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고 부부 애정이 원활하다. 특히 이제 일지의 장생 같은 경우는 생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그런 어떤 의미가 특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지의 장생을 가지게 되면은 아마 뭐 특히 계묘일주 같은 게 그렇지요. 계묘일주는 일지의 장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문창학당까지 덧뿌려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도 잘하고 심성도 좀 착하고요. 또 좋은 배우자와 인연도 맺고 때로는 뭐 형충파가 없어야 된다는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시지의 장생이면 귀한 아들을 낳고 말년에 발복하여 가업이 번영한다. 뭐 똑같겠죠. 뭐 시지가 내가 인생의 노년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를 바라본다 라고 말을 할 때는 뭐 이런 어떤 의욕이 충분히 있겠다. 개척 발전하고 때로는 뭐 심성도 착하고 가업도 번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수명은 건강하고 장수한다. 가장 바라는 거지요. 요즘에 특히 인생 이모작 시대에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가 길어지게 되는데 이 생궁을 가지게 되면은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수명이 길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긴다는 것보다는 9988-234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겠다. 이런 게 이제 9988-234를 말을 하는데 이 의미가 이제 시지가 장생일 때는 99세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고 무탈하게 살다가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시지에 장생이 있었을 때를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용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용신이 생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은 학자, 발명가, 개척자, 사장, 관리직, 봉급생활, 참모, 보좌관 이게 전부 다 어울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너무 진폭이 크지요. 참모기도 하겠다 하지만은 사장도 되고 봉급생활도 합니다만은 학자, 발명가 이런 것들도 된다. 이런 말은 장생이 있으면은 생궁이 있었을 때는 이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그 의미는 이제 생이라고 하는 거는 시지의 한 글자가 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사주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수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묘일주 같은 경우는 생궁을 시지의 문창학당까지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관이 떠 있으면은 때로는 인수가 잘 떠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공부의 인연도 맺고 그 다음에 관직의 인연도 맺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겠지요. 또는 재가 떠 있다. 그러면 좀 복잡하다라지긴 합니다. 이럴 때는 사장이라든가 내가 어떤 뭘 발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춘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재물을 끌어들인다. 이런 것들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이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직업들은 생이 있으면은 이런 직업을 가지면은 좋다입니다. 근데 다른 7글자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한번 살펴야 됩니다. 그게 조화롭고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생의 기질이 강하게 좋은 긍정의 의미로 작용하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만은 좋고 귀한 것은 한 개씩만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개가 있다라든가 때로는 형충공망이 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귀함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한 개씩만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생도 한 개가 있었을 때 좋게 자리 잡으면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직업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신과의 관계를 한번 보죠. 식신이 장생이면은 의식주의 혜택을 받고 자녀가 성장하고 장모의 도움을 받는다. 말 그대로 식신은 장모를 말을 하지요. 그래서 식신은 또 먹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이면은 개척, 분발, 발전하는 기질이 있으니 장모가 식신이 먹을 것이 나한테 자꾸 귀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장하고 장모의 도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편재가 장생이면은 재물이 늘어나고 기대 이상의 수익이 있고 아버지의 발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편재는 이제 어떤 재물을 끌어들이는 돈을 쫓아서 돈을 확 벌어들이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정제와는 좀 다르게 정제는 차곡차곡 땀을 흘려서 쌓는 재물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편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편재가 생공일 때는 그런 역할을 한다. 때로는 귀한 아내, 좋은 아내, 때로는 아버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관이 장생이면은 명예가 있고 직책을 얻고 남자는 현자, 여자는 훌륭한 남편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관이 장생일 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이랬었을 때 장생의 기질을 가지면은 좋은 관에 내가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귀한 남편, 관은 남편을 말을 하지요. 그 다음에 귀한 아들 이런 것들도 남자한테는 해당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관이 장생일 때는 이런 어떤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꼭 관직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분야에 속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그 분야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인이 장생이면은 문장으로 이름을 얻고 인기 상승하며 기회가 있다. 편인은 어떤 글 쓰는 그런 기질을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기술 같은 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연예인, 예술인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편인이 장생일 때는 이런 기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식신, 편재, 편관, 편인이 장생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한테 좋게 작용을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쁘게 작용할 때는 이런 일이 꼭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사주가 육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식신은 어떨 때 좋은 작용을 하는지 편관은 어떨 때 좋은 작용을 하는지 그걸 판별한 다음에 그게 좋게 작용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데 거기에 장생까지 같이 곁들여 있다. 그렇게 말하면은 편관이 장생의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남편, 좋은 직업, 귀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관이 무조건 장생이라고 해서 좋다. 편재가 무조건 장생이라고 해서 좋다. 이런 말은 아니란 뜻의 의미겠지요. 그래서 좋고 나쁨의 의미는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사주 구성을 쭉 살펴봐서 그 사주 구성이 나한테 좋게 작용을 할 때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죠. 그 다음에 욕입니다. 욕, 목욕이라고 말을 하지요. 태어날 때 몸에 묻은 오물을 제거하거나 계속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목욕화시키는 것처럼 태어난 후에 씨앗이 싹 든 후에 껍질을 벗어나는 형태로서
쓸모있고 강한 것은 기르고 약한 것을 뽑아버리는 시기와 같다. 아무래도 태어나다 보면은 밑에 사람이 태어났었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뜨거운 물에 목욕을 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들이 이제 목욕의 작용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태어나서 활동을 하기 전에 자기의 묻은 오물을 털어내고 완벽하게 이제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강한 것은 기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욕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욕지는 어린아이들을 목욕시킬 때 발가벗겨 놓은 상태와 같아서 주색과 낭비, 음란, 방탕 등 수치를 모르는 실패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목욕이라고 하는 말은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어서 목욕할 때는 옷을 다 벗어놓고 한쪽에서 목욕을 하지요. 또 남들이 보이는 자리,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목욕을 하지는 특히 않습니다. 특히 뭐 남녀가 유별하다라고 하는 옛날 상황에서 봤었을 때 이 목욕이라고 하는 때로는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뭐 좋게 생각하자면은 뭐 말 그대로 깨끗하게 몸을 닦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나쁘게 말하면은 내가 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의미로 말을 할까요? 조금 어떤 뭐 나 자신의 정숙하지 못함. 뭐 옛날로 따지면은 뭐 어떤 끼가 있어서 뭐 부부관계를 깨끗하게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때로는 차분하고 현숙한 여자가 아닌 방탕하고 놀고 있는 그런 기세를 또 말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론적인 설명이고요. 뭐 때로는 욕이 항상 그렇지만은 명리학에서는 어떤 글자가 좋고 어떤 글자가 나쁘고 뭐 합이 좋고 충이 나쁘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좋고 나쁨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글씨가 있었을 때 나한테 좋게 작용을 할 때는 그것이 귀하게 작용을 합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옷을 벗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 뭐 조금 더 뭐 확대해서 그러면은 옷을 벗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도 하지요. 그런 면으로 따지면은 욕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을 끌고 때로는 뭐 인기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 연예인들처럼 때로는 뭐 강사들도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겠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중화가 많이 대중들한테 많이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욕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나쁘게 흘러갈 때는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란하고 때로는 주색과 낭비, 음란, 방탕 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색정관계나 화려한 현실 생활로 도취되어 저축보다는 현실만족을 위한 생활을 하며 재산의 낭비, 방탕 등 실패와 유랑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무래도 주색, 낭비, 음란, 방탕을 하려다가 보면은 뭐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알뜰하게 모으기는 좀 어렵겠지요. 함부로 또 뭐 아무래도 좀 폼내고 다녀야 되고 때로는 뭐 유흥을 하려다 보면은 음주감으로 즐기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욕지를 갖고 있는 뭐 특히 이제 육친과의 관계에서 육친이 욕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또 배우자 자리가 욕지다. 이러면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육친의 인연이 박하여 일진일퇴하며 노력은 많이 하나 얻는 것이 많지 않고 운명에 파란곡절이 많습니다. 뭐 똑같겠죠. 옷을 벗어서 남한테 보여준다, 옷을 벗는다 의미는 함부로 옷을 벗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옷을 벗어서 남한테 보여준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내가 배우자와 인연이 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열불박자지요. 배우자 인연이 얇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일퇴가 이루어지고 때로는 노력은 많이 하나 얻는 것이 많지 않고 뭐 전부 다 뭐 꼭 그렇게 말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합니다만은 그걸 이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뭐 또 차분하거나 이런 기질보다는 뭐 때로는 뭐 조금만 성과를 이루게 되면 주색하고 방탕하고 이런 기질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화살, 함지살, 폐살, 궁살이라고도 합니다. 뭐 똑같겠죠? 이게 이제 목욕의 작용이고요. 뭐 이런 비슷한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이 도화살, 뭐 함지살, 폐살, 궁살이라고 합니다. 폐살은 뭐 배한다 이런 말이고요. 궁한다, 궁살이라고 하면 그냥 궁박해진다.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 이 욕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욕이 있다지, 욕지가 있다지, 나쁘게 있다, 좋게 있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자꾸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와의 관계, 연지가 욕이면은 집안이 좋았으나 선대로 주색에 빈궁하였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욕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색과 음란, 방탕 이거는 꼭 따라다니는 글씨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이야 뭐 연예인 인기 있습니다만은 이 학문이 정립되는 시기에는 연예인들은 그렇게 인기를 사람들한테 뭐 인기를 끌거나 뭐 옛날에는 연예인이 없었죠. 뭐 기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인기를 끌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월지가 여기면은 가정환경이 불미하며 부부연이 바뀌거나 장자와 떨어져서 지낸다. 한 가지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 용두삼위격이다. 아무래도 좀 신나고 재밌으려고 그러면은 악착 같은 기질은 좀 덜 하겠지요. 그런 의미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일지가 여기면은 부모 무덕하고 어릴 때부터 고생이 많고 주색풍파를 조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을사일난명은 덕망 존경을 받으며 신사와 같다. 을사일 같은 경우는 특히 지장간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지가 여기면은 처자 무정하고 말년이 고독하며 불쌍한 처지에 빠진다. 이것도 요게 작용이라고 봅니다. 아마 주색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내용들의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명, 건강한 듯해도 건강한 명은 아니고 직업, 상업적 재능이 있어도 융업, 주류, 당구장 등 사교적인 직업이 있다. 그래서 사람하고 만나서 관계 맺고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서로 신나고 재밌는 일을 많이 찾는 것이 욕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질을 하는 직업들이 좋겠죠. 뭐 당구장이라 표시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직업, 관계 맺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신나고 재밌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직업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을 뭐 너무나 많은 직업들이 있으니까 뭐 연예인도 괜찮고요. 뭐 연예인 아니더라도 뭐 강사 같은 경우들도 여러 종류의 강사들이 있죠. 뭐 저희 명리학 하는 것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 레크레이션 강사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MC 같은 이런 어떤 역할들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면으로 따져서 이게 뭐 여러 면으로서 다방면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신과의 관계, 상관이 욕이면은 자녀가 끼가 있고 주색에 관심을 가지면 남편에게 요구사항이 많다. 상관은 정말 다재다능하고 복잡하다라고 했었죠. 여자한테 상관은 아들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여자한테 상관은 남편인 정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근데 정관은 없다라고 얘기하면 상관은 귀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관은 끼고 재능일 수 있지요. 또 호성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관이 사주에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성적으로 즐겁게 지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가 여기면은 아내가 끼가 있고 활동하고 재물이 흩어질 수도 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 설명이겠죠. 정관이 여기면은 직업 애로가 많고 명예가 오래가지 못한다. 뭐 이건 이제 이 내용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책에 좀 충실하다 보니 뭐 옛날에 있는 원론들 이론들에 좀 충실하다 보니 이렇게 설명을 써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제가 여길 수도 있죠. 아내가 유명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정관이 여기면 어떻습니까? 내 직업이 사람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신나고 재밌고 많은 인기를 끌면은 그런 정관이 직업으로 가시면 되지요. 그걸 꼭 성과 때로는 뭐 어떤 뭐 이렇게 문란함 이런 거와 연결시키는 것도 어울리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색이 문제가 아니고 주색을 너무 과하게 잡았었을 때 뭐 술 한잔하고 뭐 노래방 가서 적당히 놀고 이런 거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걸 과하게 썼을 때가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정관이 욕일 때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 남편은 자식이 낭비벽이 있고 여자는 남편이 주색에 빠진다. 뭐 이런 의미의 설명도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이게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작용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남편이 욕이면은 관에 욕이면은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정인이 여기면은 어민과 외정이 있고 궁금하는 거리가 멀어진다.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문제는 뭐 나중에 또 하나하나 좀 살펴가면서 또 사주의 구성을 봐가면서 차곡차곡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대입니다. 여기 이제 관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이거는 이제 띠대자입니다. 띠라고 하는 말은 허리띠를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자라면은 보통 아이가 어릴 때는 보통 고무줄 바지를 입습니다. 왜냐 이제 허리띠를 맨다라든가 이런 건 아직도 힘이 약하지요. 그렇게 세밀하게 손을 못 늘릴 때는 대부분 고무줄 바지를 많이 입고 다닙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허리띠를 매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기 의사가 분명해지고요. 뭐 굳이 얘기하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중학생이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제 바지도 입고 교복을 입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질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대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욕과는 달리 대는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해 가면서 앞으로 확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뭘 이루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들이 이제 주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작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대는 천방지축의 시기를 벗어나 의복을 갖추어 입고 이게 아까 천방지축이라는 말은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아까 욕이라고 하는 것들처럼 막 놀고 신나고 주색을 잡고 이런 것을 벗어나서 자신의 의복을 갖추어 입고 이제 우리가 관직에 나가면 이제 허리띠를 두르게 되죠. 그게 이제 자기 어떤 역할의 출발점입니다. 뭐 사회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복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규범을 배우며 이제 사회 규범이겠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학창 시절과 같은 상태입니다. 뭐 규범을 배워서 사회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말을 하기도 하죠. 내가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 때로는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 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의욕이 아주 강하고 뭐 밀어붙이는 힘도 있겠죠. 뭐 특히 막 기미일주라든가 이런 일주들은 특히 더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교복을 입고 공부하며 활동을 하는 과정으로 부정, 불의에 대항하며 싸우려는 정의감, 그 다음에 독립심이 사로잡히는 것이 특징으로 개성이 뚜렷하고 고집이 셉니다. 이제 뭐 주변을 좀 살펴보거나 하나하나 이렇게 관여하면서 본다라기보다는 자기 생각 훅 하는 기분, 훅 하는 어떤 분위기, 때로는 뭐 내가 하고 싶다는 어떤 욕심 이런 걸로 인해서 주변을 좀 고려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강하게 자기 생각들을 내뱉는 겁니다. 뭐 좌충우돌의 시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형태로 가는 뭐 인생의 어떤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봤었을 때 뭐 어떤 뭐 파란국절이 시작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대작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이 강하며 현재보다는 더욱 발전하려 하고 자기 이익이 우선이며 외유내강하고 고난과 노력의 신입니다. 이미 이제 내가 뭘 발전하려고 하다 보니 좀 더 압착 같은 기질도 가지게 되고요. 뭐 싸우면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밀어붙이는 힘도 있고 때로는 뭐 좌우 돌아보지 않고 막 머리를 들이밀면서 뭐 강하게 내 기질을 내뿜는 그런 시기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한 성품이 있고 고통을 잘 인내하며 부정부리를 보면 대항을 잘하고 유아독존 안하무인입니다. 뭐 모든 것들이 다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들을 다 상반해서 써놨습니다. 그 의미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게 구성되어 있을 때는 좋게 작용을 할 것이고 나쁘게 구성되어 있을 때는 나쁘게 작용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이런 성향이 있다는 의미지 대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사주와의 관계 연지가 관되면은 명문 출신으로 유복하고 유산을 받고 일찍 출세한다. 늙어서 재차 결혼하는 수가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월지가 관되면은 집념, 고집으로 명예, 출세를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일지가 관되면은 형제간의 의리 있고 공명을 얻으나 애정 실패나 주소 변동이 잦다. 뭐 또 내 의욕이 강하고 욕심에 발전하려고 하는 의욕이 강하다 보니 자꾸 뭐 좋은 쪽으로 이동하고 싶어서 변동을 가지려고 하고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주거 변동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시지가 관되면은 자녀가 발복하여 덕을 쌓는다. 수명은 보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직업은 관직, 공직, 봉급생활, 교직, 군인, 학자, 종교인 등의 적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도 있으니까 뭐 내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겠지. 이런 쪽으로 직업을 선택해보는 것도 내가 진로를 잡을 때 이런 쪽으로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대체로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상업이라든가 장사라든가 이런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돈을 타가는 그런 업종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의미는 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서비스업에 있다는 의미는 상대방 얘기를 참 잘 들어야 되고요. 또 내 기질이 있더라도 좀 숙이면서 조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 관대가 되면은 내가 내 기질을 강하게 내뿜다 보니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밀어붙이다 보니 여기 뭐 장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신과의 관계, 비견이 되면은 형제가 말 안 듣고 자꾸 다툼이 생기며 경쟁자가 무섭다. 경쟁자가 의지가 강하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걸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식신이 되면은 자녀가 발전하고 질병이 치료되며 사업이 확장되어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식신은 그런 의미 역할을 하기도 하죠. 식신이 잘만 구성이 되면은 늘상 얘기하지만 승재관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정제가 되면은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재물이 늘어납니다. 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욕이 가득 차 있고 활동이 가득 차 있다 보니 정제가 될 때는 이런 의미가 있겠지요. 때로 나쁜 의미로 하면 아내의 목소리가 커진다. 그래, 그걸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뭐 그런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관이 되면은 시험에 합격하고 관직 승진하고 중용된다. 남편이 다정다감하지는 않다. 대가 아무래도 좀 어떤 다정다감하다라든가 부드럽다든가 이런 기질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이 되다 보니까 관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남편이 좋게 말하면 너무 강직하고 직선적이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말투보다는 내 의사, 내 생각들을 강하게 내뿜다 보니 남편이 다정다감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이 되면은 어머니의 주장이 강하고 공부에 발달이 있다. 뭐 정인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주를 한번 보죠. 여기 또 이렇게 벌써 들어가 버렸네요. 그 다음에 병인년, 정유월, 병인일, 신묘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바라볼 때는 이것도 여자 사주지요.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보고 나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조금 더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늘상 처음부터 붙일 때는 오행을 늘상 붙여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신금을 붙일 때는 신금은 음의 금입니다. 그 다음에 병화는 양의 화죠. 정화는 음의 화입니다. 또 병화는 또 양의 화고요. 그 다음에 묘목은 음의 토입니다. 임목도 양의 목이지요. 묘목은 음의 목이고요. 임목도 양의 목입니다. 유금은 음의 금이기도 하지요. 유금은 음의 금이고 그 다음에 인목도 양의 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을 따져놓고 보니 목이 3개, 화가 3개, 토가 없고 금이 2개 있으면서 수가 없습니다. 오행이 조금 편중되어 있죠. 그리고 사주가 신각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설명을 좀 하면은 뭐 병화일간이니까 화술이 좋고 또 천간에 병화가 다 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이 좀 급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주 뭐 적극적인 성향, 때로는 너무나 폭발적인 기질도 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병화는 절기는 겨울과 가을이 좋다라고 했었죠. 이 사람은 가을에 태어나서 절기를 잘 탔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천간에 올리면 좋은 거는 병화는 간목과 임수, 뭐 때로는 신금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임수와 간목은 없고 뭐 때로는 신금은 있네요. 그 다음에 신강장을 따졌었을 때 이 사주는 병화가 화가 3개, 목이 3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점의 기질을 가지니까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를 가지고 말을 하겠지요. 그래서 신강합니다. 그러면 사주가 중화가 목표일 때는 신강할 때는 내 힘을 부드럽게 제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토와 금과 수의 운을 찾는 겁니다. 그걸 대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토와 또 금과 토수, 그 다음에 금수, 금토, 그 다음에 이제 인목,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진토, 그 다음에 뭐 뒤에는 없겠네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의미로 따지면은 초년부터 아주 부드럽게 발달을 해갔겠다. 발달해갔겠다는 의미는 뭐 내가 아주 잘났겠다, 뭐 공부도 1등 했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의 복이 진복이 이만큼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초년의 운에 받쳐준다면 잘 써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유금과 신금이 있어 보이지요. 그래서 내가 초반년에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부드럽게 잘 흘러갈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합이 있느냐? 여기 병신합, 병신합은 보이죠? 병신합. 뭐 이런 거는 꼭 굳이 합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는 천간에 합이 있다 보니 외교력이 있을 것이다. 지지는 어떻습니까? 인묘반합, 뭐 인묘반합 정도 이렇게 보이고요. 뭐 충이 있습니까? 형이 있습니까? 형충은 없습니다. 충은 여기 묘유충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묘유충이 있고요. 형은 없습니다. 뭐 천간에 충도 없고요. 뭐 파해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진을 한 개씩 붙여보도록 하죠. 신금은 정제고요. 정화는 겁제입니다. 그 다음에 병화는 비견이지요. 그 다음에 인목, 묘목 같은 경우는 정인의 기세를 유지하고요. 인목은 변인의 기세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유금은 정제의 기세를 유지하고요. 또다시 인목도 병인의 기세를 유지합니다. 대체로 병인일주들은 자존심이 셉니다. 왜냐 그러면은 병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태양이지요. 태양을 누가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인목이라고 하는 그 튼튼한 어떤 나무까지 병화의 기세를 강하게 해주고 있다 보니까 병화는 그런 기세가 아주 뚜렷하게 자존심도 세고 남 앞에 지기 싫어하고 화술도 좋고 앞장서려고 하는 기질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대법을 한번 보죠. 이 사주는 포대법은 늘상 말했습니다만은 병화의 기세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병화는 여기 유금절 해자리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자리에부터 시작하는데 양일간은 순행이고 음일간은 역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병화는 양일간이니 해자리부터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보면은 이거는 절, 태, 양, 생, 병화가 인목을 가지고 있죠. 생궁입니다. 그래서 묘자리는 욕의 기세고요. 인생, 묘, 그 다음에 병화는 인목은 생궁자리, 그 다음에 유금은 사자리, 또 병화도 인목은 생궁자리에 2개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은 기세가 아주 강하다라고 했었죠. 밀어붙이는 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자존심도 좀 세다라고 했었고, 연지가 생길 때는 조상이 좋았겠다 이런 말 했었죠. 그 다음에 일지가 생길 때는 뭐 좋은 배우자와 인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뭐 이 사주는 그거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이게 오늘까지 생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막 중간중간 끊어지고 이래서 뭐 자꾸 블랙도 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요즘 비대면 강의 때문에 자꾸 이제 새로운 시도도 좀 해보고 좀 더 어떻게 말하면 영상에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자꾸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보니 조금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서 좀 더 좋은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